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수행평가를 보고 있을 시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수업에 앞서서 이제 1단원 이제 영상을 들어가려고 해요. 되게 오랜만에 수업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1단원으로 들어갑니다. 1단원으로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각지의 신석기 문화, 우리 이제 1단원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뭐 석기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출현하는 그 모습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1단원은 총 4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인 이제 석기 시대 중에서 신석기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도 포함해서 이제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화가 발전했을지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지, 사는 게 중요한지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20만 년 이전 동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인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즉 구석기 시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이런 곳에 유적지가 표현되어 있고요. 4만 년 전에 이제 현생 인류, 지금 우리의 같은 모습을 한 현생 인류가 출현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 한국 이런 데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네, 먼저 경제 체제로 보면은 채집, 수렵, 어로 등의 이제 당장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을 얻어가는 생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이동을 했다는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뭐 정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나 막집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구도 자연에서 이어서 살 수 있는 뗀석기, 하지만 불을 이용을 했었다. 종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굴 벽화나 바위 그림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써 우리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10,000년 전 무렵부터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 이제 한반도, 일본 열도, 그리고 중국 대륙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동물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작은 동물들이 날쌘 그런 동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신석기로 넘어갔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메인으로 볼 게 바로 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는 그렇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더라? 그렇죠. 정착 생활을 하더라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당연히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고 초원 지역에선 유목이 발달하게 되면서 도구는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거도 움집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고, 종교는 이제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풍성한 수학을 기원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사에서는 어떻게 신석기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바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만주 한반도 지역에 있는 거, 그리고 중국으로 따졌을 때 여기 청장강 하류문화, 황허강 중류, 황허강 하류, 그리고 나서 랴오허강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문화. 여기 베트남도 있는데 베트남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6개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어떤 석기 시대, 어떤 석기 문화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도가 옆에 이제 조그만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는 바로 이 황허강 유역에 있는 중원 지역의 문화입니다. 황허강이라고 하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강이 바로 이 황허강인데요. 이 황허강 주변에 있는 문화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양사오 문화라고 됩니다. 여기 있는 양사오 문화. 양사오 문화 같은 경우는 황허강 중류 지역 안쪽에 내륙 쪽에 있는 거고요. 채도 그림을 그린 도자기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황허강 중류 지역에 있는 양서 문화의 토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다원커우 문화, 여기 있는 다원커우 문화, 산동반도 지역에 있는 다원커우 문화 하류 지역에 있고요. 홍도와 흑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룽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서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를 한꺼번에 합친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주로 이제 다원커우 지역이 다원커우 문화에 있던 그런 토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흑도와 회도 등 토기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강이 워낙에 크니까요. 그러면서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도시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청동기 볼 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창장강 하류. 창장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창장강이 많이 나올 텐데요. 창장강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양쯔강입니다. 양쯔강을 이제 창장강이라고 하는데 요 시기에 있었던 문화를 여기에 있던 문화를 허무두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허무두 문화 여기 멧돼지 그려져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런 토기가 만들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벼농사를 하고 있었다. 근데 특징으로는 위도가 낮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고산가옥 생활을 했었다라고 난 정도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와서 이제 만주 한반도 열도 이렇게 볼 텐데 그 위에 있던 랴오허강 유역 여기 보면 랴오허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요게 바로 요하라는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요동반도 또는 요서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동반도 요서지역 얘기했을 때 이성계가 치러 갔을 때 요동을 치러 갔다, 고구려가 요서지역을 선제 공격했었다라는 말이 들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요하, 여기는 랴오허강 이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는 문화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풍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유물들 보시면은 여신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신상이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되게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이 토기, 그리고 옥기, 옥으로 만든 제사용 기기, 제사용 도구, 네,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각 유물들이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토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죠. 한반도 지역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 만주 등에서도 이게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 피, 수수 등을 재배를 하지만 아직 벼농사는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는 벼농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익숙한 토기 모양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이 일본 열도를 이제 조몬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이 바로 조몬 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두와 표주박을 재배하면서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고 이 조몬 토기 그리고 토우 흙으로 빚은 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일본 열도에도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발전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를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석기입니다. 신석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돌을 사용했다는 건데 다른 특징, 신석기 시대의 특징, 구석기 시대의 특징 이런 것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각 지역의 위치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시기에 있었던 토기의 모습을 매칭시키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거의 다음 시간에 있을 청동기 문화와 더불어서 동아시아사 문제에서는 1번으로 단골 등장하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본다면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일본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의 위치만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창장강,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황허강, 랴오어강이라고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황허강부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양사오 문화가 있었고, 여기에 다원커우 문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랴오어강이 있었던 풍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한반도, 그리고 여기 일본 열도에 있는 조몬 문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무두, 창장강 지역에 있었던 허무두 문화 등등의 특징을 각각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었던 우리 아까 앞에서 사진으로 봤던 토기들의 모양, 그리고 지역의 위치를 각각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사진이랑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하나하나 토기에 있는 사진과 그 다음에 지도의 위치를 꼭 기억을 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